제목을 좀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 통계로의 시간 여행 쪽에 더블 클릭을 하고 가장 앞쪽에 커서가 가게 되면 커서가 안 가면 키보드 방향키로 이동하시면 돼요. 특수 문자를 입력하는 방법은 한글 한글 한쇼 전부 다 동일합니다. 한글의 자음, 미음을 입력하고 난 뒤에 한자 키를 눌러서 나타나는 특수 문자 리스트에서 별을 선택하고 바꾸기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자 목록 리스트는 기역의 한자, 니은의 한자, 디귿의 한자라고 해서 자주 사용하는 한자 목록이 어디에 있는가는 나눠드리는 한글 자음 특수 문자표가 있으니까 거기 확인해서 작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셀은 한글과 똑같은 작업이 가능하다라는 게 굉장히 큰 특징 중에 하나예요. 컨트롤 키와 F10번 문자표를 클릭하여서 한글과 똑같이 특수 문자를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통계청에 KOSIS.KR 이라고 하는 영어 대소문자가 있는데요. 입력을 하고 났더니 대소문자를 잘못 입력한 거죠. 전부 다 소문자로 입력했어야 되는데 또는 문장에 스페이스바 단어 띄어쓰기 단위로서 맨 앞만 단어의 맨 앞만 대소문자로 바꿨으면 좋겠다 이럴 때는 선택을 하시고 난 다음에 편집을 클릭하여 주세요. 글자 바꾸기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글자 바꾸기에서 대소문자 바꾸기를 선택하시면 어떤 방법을 쓸 것인가를 물어보죠. 이 중에 모두 소문자로 가겠다를 클릭하여서 소문자로 변동할 수 있습니다. 이오셀의 앞쪽에 빼기 표시를 넣어보도록 할까요? 조사 목적 및 활용에 앞뒤에 이런 표시를 넣어보도록 하자라는 거죠. 한셀과 같은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은 가장 왼쪽에 더하기는 보여드릴게요. 더하기나 는이나 빼기와 같은 표시를 넣으면 수식으로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나는 빼기 어떤 값을 할 거야 이렇게 알아들어요. 이게 그냥 하이픈이라고 하는 표시라고 안 알아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시를 넣을 때 진짜 수식을 계산하는 게 아니고 그냥 화면에 더하기나 빼기와 같은 걸 표시하는 거다라고 하는 걸 하시려면 앞쪽에 작은 따옴표를 눌러주셔야 돼요. 안 하고 한번 해볼게요. 엔터를 눌러주면 수식에 오류가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내가 지금 입력하고 있는 것들이 계산식이 아니다. 그냥 화면에 표시하는 문자이다 라고 하는 느낌은 앞쪽에 작은 따옴표를 눌러주고 빼기 표시를 하셔야만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앞쪽에 작은 따옴표를 하면 이 자료가 그냥 문자가 된다라는 거.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입니다. 3-5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3월 5일로 인식하는데 빼기 표시가 중간에 있으면 저거를 연, 월, 일로 인식을 해서 날짜로 인지를 해요. 근데 저기다 표시를 하고 작은 따옴표를 하고 3-5라고 입력을 하면 앞쪽에 이렇게 나옵니다. 두 가지의 차이점은 서식에서 이 자료를 앞쪽에 3-5라고 입력한 건 날짜 자료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다양한 날짜의 모양으로 변동할 수 있어요. 셀 서식이라는 곳에서 날짜로 이렇게 표시해 달라라고 할 수 있어요. 2020년 3월 5일은 목요일이었네요. 하지만 앞쪽에다 작은 따옴표를 붙여준 거는 셀 서식에서 날짜 자료가 아닙니다. 일반으로 나오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작업을 아무리 날짜에다 갖다 놓고 뭔가를 해도 안 나타난다라는 거. 앞쪽에다 작은 따옴표가 있냐 없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아주 잘 알고 가셔야 돼요. 고갈고각이 나에 나 있는 숫자 앞에 초록색 표시알기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런 말입니다. 1, 2, 3, 4라고 하는 글자를 입력하거나 0, 1이라고 입력을 하면 숫자로 인식하기 때문에 맨 왼쪽에는 0은 화면에 표시하지 않아요. 100은 표시합니다. 이때 작은 따옴표를 붙이고 0, 1이라고 입력하면 문자로 알아듣기 때문에 이 자료는
그냥 화면에다가 찍은 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주 많이 보게 되는 키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 초록색 표시 있죠? 이 초록색 표시가 나타나는 거는 나는 지금 현재 숫자가 아닙니다. 문자입니다. 라고 하는 표시이고요.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아주 많이 보는 초록색 표시예요. 그게 많이 보이는 이유는 인터넷에서 자료를 복사하거나 내려받을 때 형식이 좀 다르기 때문에 숫자가 아닌 문자로 인지하여서 들어오게 됩니다. 앞쪽에 나타나는 이 초록색 표시는 데이터의 특수 나누기라는 곳에서 숫자로 다시 변동할 수 있고 함수로도 변동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기본기로 문서 서식을 작성하는 거니까 초록색 표시가 어떤 건가에 대하여서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컨트롤 Z 명령어를 눌러서 되살리기. 한글, 한셀, 한쇼 전부 다 똑같죠? 아니면 위쪽에 있는 아이콘을 클릭하여서 되살리기를 작업하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줄 분리 및 셀 서식에 대한 내용을 학습하실 겁니다. 줄 분리, 자동 줄 바꿈을 하지 않고 사용자가 직접 강제로 줄을 나눠주는 걸 줄 분리라고 하고요. 셀 서식이라고 하는 거는 방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숫자를 입력했지만 날짜를 입력했지만 화면에 표시하는 방법은 좀 다르게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셀의 서식이라고 합니다. 또는 셀에 색상을 칠하거나 테두리를 그리거나 이런 것도 셀 서식에 해당이 됩니다. D6번 셀을 선택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과 서비스 그리고 디플레이터로 사용이라고 하는 글자가 막 들어가 있는데 자동으로 줄 분리가 되다 보니까 여기에 이런 특수문자 표시가 중간에 끼어 있을 거예요. 강제적으로 두 줄로 분리하려 합니다. 왼쪽 정렬 먼저 작업하고 하겠습니다. 왼쪽 정렬은 선택하고 서식 도구 상자에서 왼쪽 정렬 또는 서식 탭에서 왼쪽 정렬을 눌러도 되지만 컨트롤 키와 쉬프트와 L 버튼을 눌러서 왼쪽으로 정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눈치를 좀 채시면 오른쪽 정렬은 라이트 R 컨트롤 시프트 C로 사용할 수 있겠죠. 자, 컨트롤 시프트 L을 눌러서 다시 왼쪽 정렬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표시가 있는 쪽에 커서를 갖다 놓고 Alt N을 클릭하여서 셀을 분리하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서를 갖다 놓고 Alt Enter를 클릭하게 되면 커서를 갖다 놓고 Alt Enter를 클릭하게 되면 입력하게 되면 줄이 자동으로 분리가 되어서 들어갑니다. 한글에서 마치 페이지를 강제로 나누는 거와 똑같은 효과이고요. 줄 분리가 되어 있는 자료는 선택하여서 딜리트하거나 또는 백스페이스바를 갖다 놓으면 분리가 된 게 다시 합쳐지기도 합니다. Alt Enter 강제 줄 분리 명령입니다. Alt Enter 키를 이용하여서 자동으로 내려간 자료는요. 화면에서의 셀의 너비를 아무리 넓히더라도 올라가지 않아요. 합쳐지지 않아요.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작성되어 있는 이 자료에 왼쪽에 있는 이 화살표 모양이 아래쪽에는 글자랑 이게 나란히 되어 있어서 보기가 싫다. 그럴 때 여기에 있는 아래쪽에는 이 내용들을 여기로 좀 들여놔야 돼요. 그럴 때 하는 방법은 더블 클릭해서 스페이스로 눌러서 넣어야 되겠지만 한 셀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한글과 똑같은 다양한 글자 모양과 문단 모양을 제공한다는 거죠. 이거 아주 좋은 요소예요. 저 화살표 모양을 가장 왼쪽으로 내어 쓰고 싶다라고 하는 기능을 하실 때는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서식 탭의 셀 서식을 실행합니다. 셀에 관한 여러 가지 서식, 글자, 문단 모양 다 여기에 있어요. 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면 셀 서식이라고 있고 이 안에 컨트롤 1번이라고 하는 단축키가 표시가 됩니다. 셀 서식을 클릭하여도 되고 컨트롤 1번이라고 하는 단축키를 수행하여 주셔도 돼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 맞춤, 글자 모양, 글자 확장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맞춤부터 시작하여서 글자 확장까지는 한글에 있는 글자 문단 모양의 기능입니다. 맞춤을 선택하고 내어쓰기를 선택하겠습니다. 내어쓰기라는 건 엔터칩 맨 앞에만
Alt 엔터한 맨 앞에만 무언가 나오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어쓰기를 선택하고 5.0이라고 입력하여서 작업을 하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장 맨 왼쪽에 있는 글자 중에서 Alt 엔터로 나온 가장 왼쪽 글자만 밖으로 내어쓰기가 가능합니다. 한글하고 똑같은 기능이에요. 지금 보고 계시는 기능은. 그리고 다른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에서는 지원하지 않는 기능이죠. 글자와 글자 사이 간격을 조정하는 자간 또한 한 셀에서는 제공합니다. 작성함이라는 이 글자를 위쪽으로 좀 올려주려면 글자의 크기를 줄여주든지 글자의 셀의 너비를 넓혀주든지 글자 사이 간격을 줄여주든지죠. 자간 줄여주는 명령은 Alt와 Shift와 N이었거든요. 1번, 2번, 3번, 4번, 5, 6, 7, 8, 9, 10, 11번, 12번, 13번, 14번 정도 작업을 하면 현재 작업이 이렇게 올라도 가요. 또는 거꾸로 Alt, Shift, W라고 하는 글자를 선택하여서 Alt, Shift, W를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글자가 자간이 넓어지게 됩니다. 자간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Alt, Shift, N, Alt, Shift, W를 이용하여서 글자 사이의 간격을 줄여보십시오. 줄이고 늘리는 결과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꼭 교재랑 똑같지 않아도 되니까 알아서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작업할 내용은 셀에 표현하는 표시 형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에서의 문서 작성 방법이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이런 되게 많은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문서 작성이 아닐 때는 한 셀에서도 그냥 출력물을 보기 좋게 표현하거나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계산이 주가 될 때는 입력되어 있는 자료를 받아와서 보통 인터넷 사이트에 다운로드 받으시니까 받아와서 함수 놓거나 데이터 분석하는 프로그램이나 차트를 돌려서 출력물로 가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작업을 하시는 게 문서 작성이 주다라고 하실 땐 이쪽 챕터를 아주 주의 깊게 보셔야 되고요. 문서 작성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실 때는 그럴 때 뭐 다른 챕터에서 본인이 사용하고자 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텍스트의 세로쓰기와 숫자의 표시 형식 변경해 보도록 할게요. 지역과 비고를 범위 지정하고 난 다음에 서식에서의 텍스트 회전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 부분들은 셀 서식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서식에서 텍스트 회전을 옆에 있는 세모 버튼을 눌러주고 난 뒤에 세로 쓰기를 하여 주게 되면 Alt 엔터 없이 세로 쓰기가 가능합니다. 세로 쓰기는 모르는 상태에서 줄을 저렇게 위아래로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Alt 엔터를 누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이 경우는 세로 쓰기를 선택하거나 또는 시계 반대 방향 뭐 이런 식으로 하셔서 표현하는 방법을 다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화면상에 표시되어 있는 소비자 물가 등락률 자료 있죠. 이 자료는 소수점으로 입력되어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서식의 백분율 스타일을 입력하게 되면 직접 퍼센트를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직접 퍼센트 입력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한 셀에서는 퍼센트 자료와 쉼표는 굳이 입력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1234 이렇게 입력하면 선택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는 셀 서식에서 쉼표 스타일을 넣어주게 되면 자동으로 1000단위마다 쉼표가 찍혀요. 직접 1000단위로 입력하는 거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오른쪽 공간이 살짝 적거나 많아요. 그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한 셀에서는 굳이 여러분들이 어렵게 쉼표를 직접 입력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쉼표를 찍어주는 기능도 있고 오른쪽도 약간 띄워주면서 나중에 출력할 때 저 자료가 모자라서 샵 표시가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여 주죠. 그래서 저기에 있는 쉼표 스타일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물가 등락률을 선택을 하고 이 등락률을 선택하고 난 뒤에 서식에 있는 셀의 서식에서 백분율을 클릭하여 주세요. 백분율 스타일을 클릭하면 퍼센테이지가 나오는데 소수점 이하 자릿수가 몇 자리가 나올지
자릿수를 늘려주겠다라고 하는 명령어와 자릿수를 줄여주겠다라고 하는 명령어 아이콘을 클릭하여서 소수점 이하의 자릿수를 몇 글자를 표현할 건지를 직접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작업되어 있는 이 자료들은 숫자로 표현을 할 거라면 일반으로, 백분율로 표현을 할 거라면 백분율 스타일로, 어떤 글자가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숫자가 가능한지 아닌지가 전부 다 확인이 되고요. 교재 없지만 참고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생활물가 지수에 있는 이 빼기 표시 있죠. 마이너스 표시는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또는 서식의 셀 서식 컨트롤 1번 키를 눌러서 표시 형식에서의 숫자값 또는 통합값과 숫자값의 차이는 앞쪽에 이런 원단위 기호나 달러 기호를 표시할 수 있는가, 그리고 숫자에서도 천단위 구분기호 있습니다. 빼기 표시를 어떻게 표현할지를 보여줘요. 마이너스 음수값을, 그래서 음수값을 앞쪽에 빼기 표시가 있고 빨간색으로 표현하고자 한다라고 하신다면 표현하시면 되겠죠. 블럭을 잡고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선택한 다음에 음수값을 올라가는 화살표와 세모 표시 함께 했으면 좋겠다. 셀 서식 컨트롤 1번에서 어떤 값으로 표현하는가를 선택하여 주시면 됩니다. 셀 서식과 관련되어 있는 고급 기능들은 시트의 셀 서식 활용 팁을 클릭하여서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이 셀 서식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입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출력되는 모양을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숫자를 입력하면 숫자 셀 서식, 날짜를 입력하면 날짜 셀 서식, 그렇게 들어갑니다. 작성되어 있는 시트를 복사하고 저장하는 시트 관련 파일 관련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셀 서식 기본이라고 되어 있는 이 시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클릭하면 시트 이동 복사가 화면에 나타납니다. 완전 새로운 파일로 할 때는 마우스 오른쪽 시트 복사를 하시면 되고요. 같은 파일에서 이동할 때는 컨트롤 키를 눌러주고 드래그하면 이렇게 복사가 됩니다. 작성되어 있는 시트는 마우스 오른쪽 시트 삭제 명령어를 이용하여서 삭제할 수 있습니다. 시트 삭제, 완전 새로운 파일로 들어갈 때는 마우스 오른쪽에 시트 이동 복사를 선택하고 그리고 복사하겠다. 복사에 치킨을 안 하게 되면 여기에서 없어지게 돼요. 이 자료가 삭제가 되게 됩니다. 자, 복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명령어를 눌러주고 나서 여기에서 보시면은 새 통합 문서를 선택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 통합 문서를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새로운 문서가 작성이 되면서 아래쪽에 아무것도 없게 될 거예요. 실제 작업이 이렇게 숨겨져 있게 되면 이거 하나밖에 보이지 않는데요. 넓히지 않더라도 내가 갖고 있는 시트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 시트 가기, 마지막 시트 가기, 이런 걸 선택하시면 돼요. 다음 시트 가기가 없죠. 왼쪽 시트가 안 나오죠. 마지막 시트도 자기 이름입니다. 실제 보이는 거는. 그리고 여기 왼쪽에 있는 시트 목록을 클릭하시면 화면상에 셀 서식 시트 하나밖에 없다라고 표시가 되기 때문에 왼쪽 아래에 있는 셀에 있는 시트와 관련되는 명령어들을 클릭하여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 볼까요? 파일을 선택하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를 클릭하여서 확장자 엑셀 X 자료로 저장하여 주시면 되겠네요. 셀 서식 완성점 XLS 파일로 저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